인천사회 서비스원 들여다보기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 또 사람들 연구과제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서윤정 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 함께 고독사 예방 정책 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건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방 정책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독사에 대한 실태라든가 사회 현상, 네, 기존에 운영 중인 뭐 고독사 그 관련된 사례들. 여러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현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방 정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고독사가 어떤 거를 고독사라고 하는지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어떤 사례들을 제가 이제 연구에 담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좀 홀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굉장히 좀 쓸쓸하고 사실은 안타까운 그럼요. 일인데, 네, 네. 네, 우리가 그것을 뭐 아무도 고독사를 맞이하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개인의 생애를 네, 마감할 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정책들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 동향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에서 이제 앞부분에 또 타시도 사례를 조사를 해서 넣은 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관련해서 예방을 위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안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복지부에서 이제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제 고독사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 보통 이제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또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시범 사업 내용을 평가하면서 이제 뭐 중요하게 얘기할 때는 그 위험군들을 이제 중점 발군을 해야 되고, 또 대면이나 전화를 이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야 된다던가, 네.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던가, 뭐 이제 반찬 가게 쿠폰이라던가 이런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생활과 관련된 쿠폰들, 이런 것들을 생활 지원을 한 활용한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지난해 7월에는 이제 그 시범 사업들을 일부만 했다가 전 지역으로 전국 시군구로 이제 고독사 예방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제 좀 일찍부터 이 사안을 접근을 했던 그런 지역을 오늘 좀 몇 곳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인데요.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고독사도 또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그렇겠죠. 많이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찍부터 이 고독사 예방의 정책에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복지부에서 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좀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일단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조례에 기반해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또 이제 실태 조사들,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돌봄 고독 정책관이라는 직책을 서울시에 이제 돌봄. 고독 정책관, 네, 네네, 네. 이런 직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고독 대응과라는 과를 네, 네. 신설을 해서 그 과 안에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고독과 고립이 생기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이 고독사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는지 또 이분들과 이제 어떤 이제 관계를 맺는지 이거 주민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 것으로서 이제 우리 동네 돌봄단이 이제 서울시에 있는데 고 이제 주민들이 고독사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이 많은 그런 주거 취약 지역에 이분들을 이제 배치하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사실 이제 고독사 위험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직접 만나보거나 이제 사례 관리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나는 좀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좀 낮아지고 자아 존중감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그 고위험군이 발굴된 이후에 이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어떤 자율 방범대 같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주고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도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서울은 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서울시 복지재단 안에 그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터 안에서 많은 교육이나 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경북행복재단에도 관련된 센터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이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고 그렇죠. 네. 수도고 하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 모여 가운데 살고,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장 네. 먼저 네네. 이런 계획을 세우셨네요. 네. 외국에는 네. 이 고독사와 네. 관련된 네. 부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 외로움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그런 이제 어떤 장관직을 신설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는 또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1970년대부터 고독사가라는 그런 그 고독사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서 부르지는 않고 있긴 한데 관련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또 정책들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독사라는 건 뭐 어떤 네. 공용어는 아니죠?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 영어로는 이제 뭐 lonely death라고 이렇게 그 외로운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고립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독사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고립사나 이런 걸로 좀 더 객관적인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 걸로 이제 그런 용어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일단 법안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제 법률명이 그렇고 그 안에 개념 정의가 고독사에 대해서 되어 있어서 차후에도 그런 것들은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이러한 발빠른 네. 대책들이 나오면 지방도 이제 따라서 가기 나름인데 지방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방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그 지역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독사라는 게 그 지역별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도 그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특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청년층이 다수가 거주하는 곳은 청년층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노인층이 다수가 거주하는 곳은 또 노인층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자 자체적으로 이제 실태에 근거해서 관련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들을 사회 안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연결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을 할 때에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건강 악화가 또 중요한 공통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연결의 기술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사례도 좀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도농복합 지역으로 평균 나이가 젊고 유소년 비율이 높긴 하지만 또 일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구는 그
동을 5개 권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권역 안에 협력 기관을 연결해서 권역별 특징에 맞는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그 네트워크가 뭐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같이 하는 보건복지 분야 행정조직은 물론이고 이제 뭐 경찰서나 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등 이제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안부살피기라는 공동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정책이 바로 이제 사회적 처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립에 대한 연결 기술로서 이제 건강을 활용한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것인데요. 이 광산구 내의 특정 어떤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우울증이나 자살 어떤 발생률이 좀 더 높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이제 네.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한 게 가가호 그 임대 지역을 공무원분들이 다 방문을 해서 전수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 체계를 이제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한 사회적 처방 정책을 도입한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건강관리소나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일반 지역 주민들을 또 건강 어떤 지킴이들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건강 활동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의뢰된 대상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처방을 받아야 될 분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분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도록 하고 이제 의료적 지원은 물론이고 또 이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네, 하는 네. 연결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소 사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회적 처방 네트워크나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자원 또 마을건강센터, 의료기관, 복지관 등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네트워크들이 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대응하는 체계들이 구축이 된다면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실태조사를 총괄하고 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돼 네. 있는 시설관리공단 네. 네. 또 마을건강센터 이런 데서 함께 네. 전수조사를 해서 네. 정책을 입안하고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는 점이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단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만큼 또 정확한 조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동네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네. 그 모습.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네. 서울시, 광주시보다 인천보다 네. 또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 이제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부산시 사례도 이제 좀 연구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구 부산시 사상구의 고독사 그 예방 사업이 그 뭐 연결 강화 부분에서 이제 그 시범 사업 지역 중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네. 사업 이름이 이제 다복 따복망인데요. 따봉만. 네, 다복 따복망. 그래서 이제 다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축약어인데 이제 이 안전망이 또 5개의 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공사, 경찰, 뭐 고용복지센터 등 20개소가 기관망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슈퍼, 약국,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동네 상점들 684개가 이제 골목망을 이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숙박업소, 찜질방, 뭐 종교단체, 원룸이나 고시텔 관리인, 뭐 142개소가 틈새망,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4곳이 지원망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런 망들에서 각각이 연대를 해서 이제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인 가구 고립 예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산 북구에 이제 만덕 종합사회복지관인 이곳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개의 복지관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을 양성해서 이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고립된 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네네. 이후에 이제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제가 연구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네. 참 재미나네요. 다복 따복방.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네. 주민들 모두가 함께한다는 만발이. 맞아요. 네, 네, 네. 이름도 예쁘고 네, 네, 네. 네,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찾아서 네. 우리 인천은 네. 그러면 네. 좀 어떤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런 네. 데서 네.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하나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천도 지금 각각 이제 그러니까 기초 단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아까 실태 조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실태 조사도 각각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만 좀 더 이제 집약되어서 이제 좀 더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어느 지역이 이제 취약 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면 조금 더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우리 인천도 이제 그 지난 22년도에 관련된 조례를 네네.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2018년 서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이제 10개 군구에 모두 이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인천시에서는 그 세계 전략 11개 단위 과제 74개의 세부 사업들로 이제 네네. 관련된 고독사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지금 계속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복지부에서 진행했던 전국 실태조사에서 인천의 고독사 현황을 보면은 그 19년도부터 했을 때 그 소폭이지만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이 진행됐을 때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인천시에서 또 청년미래센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미래센터 관련된 연구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선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센터 운영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리분둔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네네. 진행하는 것이라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는 고리분둔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빨리 그 잘 대처가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극하게 이제 심화된 버전이 이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네요. 잠재적인 위험 계층일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나 이제 이런 대상으로도 인천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들은 더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천에서도 네, 그 고독사만을 네, 관장하는 네, 담당자나 뭐 네.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현재는 그 복지정책과 안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그 부서라기보다는 팀 안에 주무관님께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또 그분들의 역량이 어떠한지가 되게 정책의 효과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시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군구에 각각 이제 고독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또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들 업무 과중을 호소를 네네. 하셨어요. 업무들이 굉장히 지금 몰려 있으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이게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해도 뭐 건강부서라던가 아니면 뭐 정신보건부서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치매 관련해서 노인부서가 따로 있고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하는 음. 사업들이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그 효율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어떤 그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논의체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를 봤을 때 대부분 군구에서 업무 관련해서 한두 명 정도가 고독사 업무를 하고 계셨고 근데 업무 관련 경험이 고독사 업무 관련 경험이 또 이제 공무원분들이 워낙 순환보직이시다 보니까 네네. 작년 7월 기준이었는데 한 0.5개월에서 1년 10개월 사이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잘 하시게 될 만하면 또 이제 업무가 바뀌실 수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 평균 경험은 한 4.25개월 정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력 보강이라든가 사업 발굴 체계를 갖추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예방과 사후 관리 사업이 음. 또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수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좀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네.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네. 전문적으로 그런 부서가 있고 전문 네.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네네. 네. 앞으로 뭐 그렇게 곧 되겠죠. 네. 네. 고령 인구가 증가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 현상에 자꾸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선례들을 쭉 들어줘서 인천시도 고독사 예방 네. 정책을 체계적으로 네. 앞으로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네. 이런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이제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을 신규로 정책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연구 말미에 제가 그래서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네. 우리 현황에 대한 현황에 네. 대한 거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네. 세 번째 시간에는 네. 재원 네. 앞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 네. 그게 제일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